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정말 전부일까요?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뇌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 세상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진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거의 다 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무한히 복잡합니다. 우리 뇌가 그걸 일일이 다 처리하기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은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딱 필요한 일부만 걸러서 받아들이는 아주 좁은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대체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 중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환경, 바로 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강연장 같은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의자가 똑같이 한 방향을 보고 있죠? 왜 굳이 무대가 있고 조명은 또 왜 그곳만 환하게 비출까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게끔 미리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우리 대신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셈이죠. 이게 뭐 물리적인 환경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장에 가면 조용히 앉아서 앞을 봐야 한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쵸? 누가 옆에서 쉿! 앞만 보세요!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아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 바로 문화적 규범인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 덕분에 우리가 복잡한 사회생활을 훨씬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모든 물리적, 사회적 장치들은요, 우리가 정보의 과부하,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스크린처럼 불필요한 복잡성은 싹 걸러주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워밍업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선택적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를 같이 보시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 바로 부주의맹시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말 그대로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게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실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리학자 댄 시몬스가 참가자들한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영상에는 흰색 옷을 입은 팀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팀, 이렇게 두 팀이 막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흰색 옷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정확하게 세세요. 그리고 검은색 팀은 그냥 아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였죠. 자,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스 횟수를 꽤 정확하게 맞힌다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실험이 딱 끝나고 나서 실험자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혹시 영상에서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영상 중간에 진짜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떡하니 화면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는 무려 4초 동안이나 가슴을 쿵쿵 치다가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오직 패스 횟수 세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던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 말도 안 되는 고릴라의 존재를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눈앞에서 덩치 큰 고릴라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황당한 실험이 고릴라 실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다른 실험이 또 있었는데요. 이번엔 손님이랑 한참 대화하던 계산원이 잠시 카운터 밑으로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는데 글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참가자의 거의 절반,
50%가 눈앞에서 사람이 바뀐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의 구조 때문인데요. 흔히들 우리 눈을 카메라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각 시스템은 애초에 모든 곳을 똑같이 선명하게 보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특화되어 있죠. 우리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심화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점 같은 영역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화질, 4K 해상도로 세밀한 디테일과 색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광활한 주변 시야는 뭐냐고요? 거기는 그냥 움직임만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저화질의 흐릿한 배경화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건 사실 이 작은 초고화질 스캐너를 보고 싶은 대상에 계속해서 빠르게 가져다 대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 모든 현상을 꿰뚫는 하나의 핵심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표상, 다시 말해 아주 단순화된 아이콘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라는 건 실제 세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실제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 놓은 지도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에 모든 나무,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그려져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길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더 유용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뇌가 만드는 이 인식 지도가 좋은 지도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정확성이 아니에요. 바로 유용성입니다.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주는지, 그것만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너무 복잡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조준하고 있는가, 즉 여러분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인식 지도에 뭐가 보이고 뭐가 무시될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고릴라 실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참가자들의 목표는 오직 패스 횟수 세기였죠. 그러니까 그 목표와 상관없는 고릴라는 지도에서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결정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목표 때문에 정작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바로 그 고릴라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